좁은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저는 지금껏 아파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힘든 일을 해도 저녁에 뭐 뜨거운 물로 샤워 한번 하고 나면 거뜬해질 만큼 너무나 건강했었고, 그리고 아플 틈도 없이 살았어요. 최근 한 4년 정도 일요일도 쉬어본 적이 없을 만큼 계속 일을 했었었고, 어찌 보면 내 자신한테 되게 인색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몸이 아프다는 거 알고 나서 이제 확 무너진 거죠. 몸이 아파서 무너진 게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다고 딱 느껴진 것 동시에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게 더 두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의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뭐 빨갛고 하얗고 파랗고 알록달록하고 예쁜데, 제가 이제 물론 사소한 거지만은 갑상선 암 같은 경우 요새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수술하면 뭐 약 먹고 금방 완치될 수 있고, 아무리 그렇다지만 저한테는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었었고,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갑상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 세상이 다 흑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색깔이 없어진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눈물만 나고 원망스럽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를, 내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해왔던 게 누구를 위한 삶이었나, 나를 위한 거였었나, 뭐 내 남편을 위한 거였었나,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되돌아봐지는 거예요. 난 항상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 반장님 해라고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저는 항상 어디를 가면 힘든 일을 항상 제가 했어요. 제가 항상 하고,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편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막상 제가 아프고 나니까 아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데 아프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번에 수술을 하러 서울을 갔었었는데, 서울에 수술했었는데 그 저희 사무실에 동생이 간병을 해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연로하시고 심장도 안 좋고 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사무실 동생이 간병을 해줬었는데, 제가 아프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픈데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혼자 이렇게 양치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언니 그러지 말라고, 힘들면 힘들다가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달려가려고 했던 그 끝이 어디였나, 뭐 이런저런 생각도 들면서,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원하는 게, 진작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일단 몸은 의사쌤이 치료해 줄 테고 내 마음을 먼저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죽자고 하면 살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죽을 힘을 다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한번,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해요. 아, 고맙습니다. 아프신 분이 얘기한다기보다 어떤 전투 나가기 전에 어떤 장군께서 식솔들에게 우리 같이 힘을 내자! 이것이 마지막 고지요! 여기서 다 싸불어야 돼, 저 새끼들을. 너희들 뒤로 빠지면 내가 싸분다잉? 이 새끼들 아잉? 그런 저는 어떤 비장함. 그리고 이분이 예사뿐은 아니구나! 이런 어떤 살짝 무서움. 눈은 우시는데 표정은 무섭구나.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집니다. 정말.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우리 몸 안에서 사람이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이 순환돼야 좋은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외부에서 어떤 물을 받아들여야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새로운 지식도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웃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내 뇌가 그 모습하고 비슷한 표정을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대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 여기 이렇게 선생님하고 얘기인데 여기서 누가 웃는 거예요. 이렇게 하하하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뭐야? 이러고 쳐다보게 된대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네? 근데 이제 성격 파탄자들은 이제 누가 웃으면 웃고 지랄이야 아이씨. 이게 표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모임이 좋은 모임이 그러니까 좋은 모임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 하시는 일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왜냐면 뭔 일을 한다 그러면은 또 그래 저 사람은 뭐 그런가 보네. 어머 저 사람 이대 나온 여자야. 어머 저 여자 똥배 나왔네. 어쩜 저렇게 배가 많이 나왔을까. 그래, 무슨 군사보호지역이야 뭐야. 이렇게 어떤 그 제2, 제3의 걸로 인간을 자꾸 이렇게 규정 짓는다는 거죠. 나는 그냥 난데 나는 김창옥인데 자꾸 김창옥에게 뭘 이렇게 해서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네. 왜냐? 내 안에 충만함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를 지켜줘야 우리의 어떤 사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직업도 웬만하면 뭐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뭐 저는 뭐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전 뭐 일 한 10년 했는데요. 뭐 한 7천억 벌었나 뭐 그랬네요. 이런 거 얘기하면 제 마음이 그분한테 급속도로 빨리 이렇게 누나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최고의 하버드에서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 신부님이셨어요. 영성가이고 이런 수업을 전 세계의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하던 최고의 저술가이자 강사였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상담해달라는 사람도 많고 또 내가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네 집에 이렇게 누가 찾아왔어요. 신부님이 혼자 사는데 이렇게 두드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키가 작고 눈은 맑으나 조금의 두려움이 없는 목소리를 가진 스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그러더래요. 신부님,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십니까? 근데 자기가 아무 말도 못 하겠더래요. 둘 다 선수잖아요. 그 스님이 틱나탄이라고 하는 베트남 승려고 이 헨리 나우엔은 캐톨릭의 영성의 거장이었거든요. 근데 어디를 그리 바삐 가냐는데 자기는 아무 말도 못 하겠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손님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갑상선이라는 그 조그마한 손님이 내 집에 어느 날 찾아와서 하고 어디를 그리 바삐 가냐고 묻는데 나는 딱히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혹시 이 병으로 잘못돼서 삶을 마감하게 되더라도 내가 인류에 그다지 큰 공헌을 한 것 같지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쎄한 거예요. 그렇다고 벌어놓은 돈이 막 천문학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의 허무함은 무엇인가? 근데 인간이 그 허무함에서부터 인간은 좋은 방향성을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느껴야 다시 방향을 설정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회죠. 마음에 그 손님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이 손님이 늦게 찾아온 것보다 지금 젊으실 때 찾아온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이제 20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0대 막내 동생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근데 머리 자꾸 20대로 하려고 하는데요.
좋지 않아요, 그런 거.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머리 스타일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30대에 찾아온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40대요? 정말 40대요? 이제 40대요. 와, 그러면 머리가 더 옳지 않네요. 40에 찾아온 게 얼마나 그 귀한 손님입니까? 그 손님을 잘 영접해야 한대요. 네. 그러면 그 손님은요, 포프리가 손님들 되게 잘 영접하거든요. 제가 봐도. 네. 포프리가 딱 하는 거 보면 김창욱 연구소는 이런 걸 못해요. 아직 할 식구도 없어요. 막 하나 있는 식구, 뭐 실장님 남자 하는데 머리만 크고 막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올 때까지 제가 운전하고 자기 뒤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예, 그게 아니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좀 장거리 이동해서 편하려고 제가 밴 하나 샀어요. 이렇게 다리 뻗고 가는 거. 근데 제가 운전하고 실장이라는 놈은 거기서 이거 제가 그 사진을 올릴게요. 저희 포프리에다가 아까 하나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같이 오신 분한테. 예? 그래서 소시 저희 연구소는 누구 잘 영접을 못해요. 이렇게 뭐 과일도 좀 준비하고 오늘 떡도 준비하실 때잖아요. 포프리 개떡 진짜 수많은 떡이 웬 개떡입니까? 그 개떡 여기다가 구워 주시려고. 그래서 아까 사장님이 계속 장작 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강사 뒤지는 건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떡 처먹으려고 왔을까 저희가? 예? 근데 계속 지금 강의를 안 듣고 불 꺼지면 또 다시 불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개떡 꿀에 못 찍어 먹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뒤에서 계속 하고 계셔요. 저도 다 알아요. 촉이 좋은 놈이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자, 그렇게 손님을 영접을 해야 된대요. 내 나이 40에 찾아온 그 손님을. 그러면 그 손님은 얼마 있다가 간답니다. 되게 큰 선물 남기고. 네. 옛날에 전설의 고양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 내 다리 내놔 그래가지고 그 다리 그 솥단지에 넣는데 다리가 뭘로 변했을까요? 산삼하고 홍삼 액기스로 변해가지고 네? 부모님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며칠이 있어요. 바로 안 나갑니다. 그 우울함이. 네. 근데 우리는 딱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얘는 불청객이거든요. 난 이 손님 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왜 네가 우리 집에 굳이 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도 많은 세상에 막 담배 피는 애들 겁나 많고 막 술 처먹 선생님이 그랬는 것 같은 거군요. 근데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 난 남한테 해코지한 적 별로 없는데 이번에 암 환자분들 병원에 가서 특강하는데요. 희한하게 암에 걸리는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꼭 남한테 해코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병장수하시는 주위에 봐보세요. 예? 저 인간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은 너무 깨끗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때. 그러니까 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쁜 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꼬박꼬박 하잖아요. 시어머니한테도 이번에 구정 때도 가지고 어머니가 뭐 시키면 어머니 나이 잡수시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 그렇게 대단한 아들 주셨다고. 이런 며느리들은 속이 속이신 거잖아요. 병이 없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자기가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래 나 하나 참으면 다 평화로워. 나만 참으면 되잖아. 나만 담배 한 가지 안 피면 다 필 수 있어. 이런 거 먹고 싶어도 내가 안 먹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 다 사람들 다 먹겠네. 그런 거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지가 먹고 싶을 때 막 먹는 놈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차 뒤에서 자는 놈이에요. 네? 그러더니 제가 운전 다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차에서 내리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아 이제 일을 할 수 있겠다. 제가 이 모자 같은 놈이 내가 운전 다 하고 왔는데 이제 일을 할 수 있겠대. 일을 뭐 하기는 뭐예요 지금 밤에.
강의도 제가 하고 이제 잘 건데. 참 건강하다. 그러니까 그 손님을 이제 받아들여주고, 그거는 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두 어느 날 살다 보면 내가 초청하지 않은 손님이 내 집에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나 이 사람은 진짜 원하지 않는데 왜 우리 집에 와? 왜 내 집에 오냐고. 재수없어 진짜. 저 사람 안 들어오길 그렇게 바랬는데, 옛날에 저 사람이 우리 집 들어와서 우리 집 다 망쳐놨는데 내가 그냥 조마조마했는데 결국은 우리 집에 찾아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막 앞에다가 막 이렇게 뭐 바리케이트 치고 막, 옛날에 그래서 옛날 좀 잘 사는 집은요, 그 시멘트에다가요 병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깨가지고 거꾸로 찍어가지고. 그런 살벌한 국가는요 저기 콩고 민주공화국하고 여기 정말 많지 않아요? 독재주의 국가나 지금 그러지, 그런 집 있었습니다. 병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주위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았다니까요. 넘어가다가 자빠지라고, 찍혀버리라고.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저희 마음에 그런 걸 치는 거죠. 어디 감히 내 집에 들어와 네가. 그래가지고 이제 병을 빡 깨가지고 시멘트에다 거꾸로 콱 찍어 놓는 거죠. 그리고 대문짝하게 적어 놓는 거예요. 개조심. 개도 없으면서. 그러면 아무도 내 집 주변에는 얼씬하지 마. 나 도간년이야. 나이 40에 나 20대 빠마 해본 년이야. 나 도가다. 엄청 도간년이다. 내 주위에 오지 마. 병 깬 걸로 찍어버리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손님이요 해코지를 하기 시작해요. 막 돌 던지고 하고, 막 인분 뿌리고 막 그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셨군요. 좀 이렇게 제 마음의 공간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잘 대접해주고, 그리고 가면 아주 예전 세상과 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재미난 시절도 지나가고 지금 힘든 시간도 지나갈 거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갔으면 이것도 지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시간이 길어집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때는 되게 시간이 짧게 지나가는 때 있잖아요. 이제 보십시오. 내일 아침 딱 밥 먹고 집에 가면요, 이 시간이 되게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졌을 거예요. 나 와가지고 별로 한 것도 없어. 나 송어 몇 점 먹고 개떡 처먹고, 포프리 사장님이 엄청 맛있다고 뭐 녹죽기에서 뭐 하나 준 거 먹고, 그리고 나 한 3번 웃었는데 나 운전하고 가고 있어. 그렇게 짧은 그게 있고, 근데 시간이 짧게 지나간 것일수록 여운이 되게 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시간일수록 충격이 되게 깊어지죠. 여자들이 남자 앞에서 자빠지면 엄청 시간 늘어지고 충격은 깊어지고 스타킹 까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건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들. 나만 그 길을 가는 건 아니구나. 저 사람도 그 길을 힘들게 가고 있구나. 힘내야지. 군대 나만 간다고 그러면 엄청 힘들잖아요. 저 진짜 솔직히 포프리 사장님 마음에 안 드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방위 출신입니다. 방위. 뭐 엄청 힘든 방이라고. 저는 힘든 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웃깁니다. 뭐 전투방위가 어딨어, 방위가. 아니, 방위가 뭔 전투를 합니까? 열토당토 안 하죠, 진짜. 뭐 운동은 엄청 많이 하시는데 왜 방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기능이 좀 안 좋으신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 정말 방위. 다들 그래요. 내 친구도 군대 가고, 내 친구는 또 의경 가서 두드러 쳐맞고 있고. 그래, 나만 가나? 다 가지.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도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훨씬 힘이 날 겁니다. 사람이 웃을 때 실제로 몸에서 강력한 면역력이 나와서 마취제 역할도 하고 인간의 고통을 잊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희는 뽕 맞고 있는 겁니다. 이게 뽕파티예요, 뽕파티.
뽕값이나 좀 이렇게 내세요. 이게. 뽕값이나 좀 내세요. 예? 뽕 날로 잡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뽕값 좀 내시고. 네. 네, 우리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선생님부터 하시죠. 저는 저도 이렇게 교주가 되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한 몇 달 전에 네. 이렇게 수면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때 이렇게 계속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계속 뻘떡뻘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헛것이 보여가지고 일어나서 이렇게 계속 헤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남편도 계속 이제 놀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또 아무 이상 없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거든요. 임신은 아니시죠? 헛것만 보였다 그러면 헛것인 것 같은데 지금 몸을 보시니까 이 막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그건 아닌 걸로 바뀌어졌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평소에나 이렇게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제 자신이 그런 이완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풍부하게 이제 자연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신체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이나 이런 면으로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냥 분석을 해봤던 거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옆에 그렇게 차는 거예요? 차는 거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하기를 그게 이제 처음 봤고 그리고 또 엄마가 그걸 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제가 딸이 하나고 이제 다 오빠들이고 이렇게 남동생 하나 있고 이제 사남 일녀인데 그러니까 엄마하고 저와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이제 그런 의존적인 그런 상태라 우리 엄마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두렵고 그래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아직도 그게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무당은 제가 아직 신내림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학사학위는 있습니다. 학사학위. 저 음악대학 학사학위는 있는데 제가 신내림은 아직 아니고요. 근데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난히 마음이 순수하고 약한 사람들이 어떤 내가 되게 사랑하는 대상이나 뭐 내가 정말 그런 대상이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장면들 그게 사실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 선생님들은 맨날 보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뭐 그런 건데 이제 엄마랑 워낙 관계가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정확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근데 역시 또 그거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면 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일지 앞으로 3번, 2번이 더 있을지 또 계속 저는 사실 계속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라죠.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저하고 어떤 관계를 맺기를 바라냐면 저는 저하고 그냥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무슨 대단한 선생님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친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대단한 얘기를 안 해도 친구는 좀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응? 내가 막 이렇게 나 머리 이상하지. 그래도 완전 예쁘다 야. 완전 예뻐. 너 버섯돌이 같아. 딱뿌리 드는 버섯들. 근데 사실 그런 게 친구잖아요. 어차피 문제는 저희 스스로 해결해내야 되거든요.
누구든 내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고 누구든 내 길을 대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 같아요. 친구나 가족이나 사랑한다는 관계는 결국은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그 눈빛으로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일어나길 바라는 눈빛. 저 사람이 정말 선생님이 가면을 벗고 선생님 길을 가기를 바라는 눈빛이고 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어주는 거죠. 사랑하면 믿어주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실력이 있으면 넌 될 거야 이렇게 믿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 것들은 사랑하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도요. 사랑하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병 안 낫는데요. 선생님들도 안 된대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믿어요. 그게 억지인데도. 그건 사랑에서 온 믿음인 것 같아요. 그건 과학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소망에 근거한 믿음이죠.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꼭 그렇게 되기를. 네. 근데 그 믿음의 눈빛을 먹고 인간은 성장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친구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저희 관계가 돼야지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친구가 되어야. 네. 누군가가 수다 떨 때 별거 아닌 건데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와이프가 좋은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여보, 나 오늘 그 1박 2일 갔는데, 그 김창호, 진짜 이거 세더라고. 엄청 세. 내가 보기에 강의를 특별히 준비를 안 한 것 같아. 상당히 애드립이야. 근데 엄청 세, 이게. 그럴 때 이런 와이프가 있어요. 그랬어? 어떤 일이 또 있었는데? 엄청 재밌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신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엄청 세. 됐고. 이번 달 카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또 그 옷 산 거냐고. 그거 싸 보이는데 비싼 거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자매님 가슴에 헌금을 했냐고. 이 인간아. 진짜. 완전 짜증나. 이러면은 이제 이 사람하고는 얘기하기가 싫은 거죠. 아예 얘기를 말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그 사람 앞에 가면 위축돼 버려요. 그럼 이제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남편은 와이프한테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할까요? 자기 스스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또 다른 자매님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자매님 없나? 또 이제 또 처음에만 막 들어주는데 다 들어주거든요. 결국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친구라는 건. 예. 근데 그러려면 길을 걸어가야 서로 얘기할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길을 걸어가야. 삶에 깨어있는 의식으로 길을 걸어가야 서로 얘기하고 그게 재미있고 별것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도 막 사실 이 밤에 성인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요. 예? 개떡이나 처먹으면서. 예? 이게 뭐야, 종교야 뭐야.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여기서 뭐 나오는 내용이 뭐 대단한 학술적인 내용도 아니야. 근데 막 계속 나이 먹고 웃고 막. 물론 안 웃기지만 웃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로요, 인간이 살 수도 있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혼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간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전에 한번 저희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그 영화에서 포프리쇼에서 나오는 것처럼 nothing인데 everything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죽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살기도 하죠. 암은 아무것도 아닌데 전부고, 전부인데 또 어떻게 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건 전부인 것 같은데 또 어느 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날이 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헛것은 자매님이었습니까? 형제님이었습니까? 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형제님이었으면 선생님이 동영상을 저녁에 혼자 너무 많이 보신 겁니다. 네, 흑인 형제님들 막 이런 거, 와우 막 이런 거였으면 영상을 많이 보신 것 같고. 독거미.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그런 형상이, 마음의 이미지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평상시에 독거미를 만약에 사랑스러운 동물이다, 뭐 곤충이다라고 생각했으면 독거미를 안 나타났을 거예요. 뭔가 다른 걸로 나타났을 거예요. 뭐 나를 평상시에 엄청 힘들게 하던 그런 형체로 나타났겠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남편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무서워! 뭐, 이게 꿈에까지 나왔네!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의 그 구름이 어떤 우리의 뇌가 평상시에 혐오하거나 무서워하는 어떤 한 형체로 나타났겠죠. 예. 뭐 그거는 뭐 신 안 내림 받아도 다 우리가 얼추 국민학교만 나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학교 안 나와도 됩니다. 국민학교만 나와도. 근데 이제 어머니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커져서 어머니를 동등한 인격 대 인격으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홀로 서기를 해서 컸기 때문에 이제 엄마를 이제 엄마는 내가 케어해야 할 사람이구나. 엄마는 내가 케어해야 할 한 연약한 인간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랑이 결국은 그 거미를 물리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잖아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그 아버지가 무섭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적잖아요. 그 아버지가 무섭고 그 엄마가 되게 무서워요. 어머 저분 분당 천당 밑에 사시네. 진짜. 정말 딸을 줄래나 안 줄래나. 나 진짜 나도 대단한. 나 진짜 모르겠다 진짜. 근데 그 딸을 강력하게 사랑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어머니 딸 주십시오.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뭐 연봉 뭐 그거 저도 뭐 많이 못 받지만 뭐 7억은 받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딸 주십시오. 저 뭐 방위 출신이지만 저 전투방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장군이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딸을 사랑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랑만 이기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두려워요. 근데 내 삶에 대한 사랑만이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으로 인간이 두려움을 팍 물리치고 스트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살이 있다고 스트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운동 많이 했다고 스트롱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고 사랑하면 탁 멋있게 쳐내겠죠. 어머니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롱 해주셔서. 그러면 독거미 물러납니다. 그리고 일단 저에게 부적을 하나 쓰십시오. 제가 한글로 부적이라고 해놓고 밑에 5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3월 달에 그 대구의 카네기에서 출장해서 오셨을 때 그때 뵀는데요. 되게 막 웃고 떠들고 그렇게 막 너무 재밌게 강의를 듣고 나서 되게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 대학 강단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저는 남편한테 많은 의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모든 게 다 나았거든요. 나이도 많지만 나이도 있고 학벌이나 뭐든지 간에 저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그러니까 의지하고 좀 그랬고 웬만하면 남편 말을 많이 이제 이해해주고 따라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 남편한테 정말 좋았다고 하니까 딱 단번에 뭐죠? 그렇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쇼맨십은 얼마 못 간다.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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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의를 못 들으시고 떡 일단 하나 먹읍시다. 이런 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 저런 일도 참 괜찮겠다. 그러고 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런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겠다. 근데
그 강의 내용이 무슨 이제 전문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 이렇게 건드려주고 자기가 알아서 이제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막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들어봤어요. 책에 관련된 거, 독서 치료를 하면서 한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을 자꾸 이제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그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자꾸 생각해보다가 제가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뭐 그런 그 기회가 왔어요. 무슨 프로그램인데 뭐 수강을 하고 나서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강사를 하겠다, 전문 강사를 하겠다. 근데 그때 150명 정도 들었는데요. 거기서 30명을 그 시험 봐서 각출해서 또 20명을 그 면접 봐서 뽑았어요. 근데 다 강사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른 분야지만. 근데 제가 그 면접 볼 때 전 진짜 잘할 수 있다고. 근데 저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PPT도 못하고 강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뽑은 경우가 없는데 억지로 됐어요. 정말 쟤 시키면 잘하겠다 싶어서 딱 해가지고 억지로 낑겨가지고 워크숍을 가게 됐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세련된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워크숍을 가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워크숍을 해서 그 강의하는 그거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잘하면은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매출한다고 하니까 그 뭐 그래도 니 용케 됐네. 그거 잘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대 안 했는데 잘했네. 그래서 이제 그 워크숍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뭐 몸도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 워크숍 그 기간 동안 그 PPT를 배우고 그때 처음 배웠거든요. 그 전에는 뭐 억지로 뭐 과제 내고 이런 건 했는데 PPT 배우고 강의하는 뭐 스킬을 조금씩 가르쳐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시연을 하는 거예요. 20명이 돌아가면서 자기 주제를 가지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계속 뭐 강사님 강의도 계속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강의를 계속 쫓아가면서 배우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뭐 생각은 계속 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쪽 사람들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딱 해보니까 정말 못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강의를 하셨던 분이라서 그 시간 뭐 한 10분 정도 하는데 다 잘했어요. 나름대로 그냥 이제 잘 했는데 저는 딱 서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름대로 스토리 있게 해야지 하고 그 나름대로 감동을 줘야지 했는데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분도 실망을 하고 근데 제가 더 잘 알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뭐 디프리식으로 할 때 뭐 이 중에서는 별로 이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잘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정말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집에 왔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워낙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못했다, 꼴찌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그리고 저보고 그러는 거야. 네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나한테 얘기해보라고. 그리고 어떤 주제를 잡았으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고 그리고 또 저한테 글쓰기까지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소개 글쓰기 해보래요. 그래서 뭐 대충 해가지고 주니까 엄청 질책을 받았어요. 너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하면서 너무 괴로웠는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제 마음 속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예 꿈 접어라 이래 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못하나? 나는 어떻게 보면 못 배웠을 뿐인데 그렇게 못하나? 그랬는데 그러고는 우리 남편이 너무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래 니 잘하니까 공부도 해라 뭐 대학원도 내가 대줄게 하면서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는 기본이 없어 이러면서 딱 잘라 말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나한테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질책만 하니까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기본을 할 수 있는 때부터 하자. 그래서
올해는 다시 뭐 리더십을 다시 이끌면 배우자. 그리고 다른 뭐 서비스 마인드 가니까 뭐 발음이랑 뭐 표정이랑 제스처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자.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남편한테 얘기 안 하려고요. 왜냐면 자꾸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이게 있잖아요. 오히려 안 좋게 자꾸 이야기가 그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 스스로 혼자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그냥 한 번씩 딱 보여주면 뭐 이 정도는 했네 이렇게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을 다 얘기해 버리니까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것도 솔직히 포풀이라 얘기 안 했어요. 예, 얘기하면 또 부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 아니요. 카네기에서. 오케이. 근데 어차피 뭐 남편 방송 안 볼 거니까. 근데 보고 있을지도 이제 몰라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남편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 혼자서 분명히 나도 이제껏 잘해왔는데 그리고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자꾸 이제는 제가 뭐 나이도 있으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그거를 찾아야 되니까 섣불리 뭘 못 하겠는 거예요. 그 길을 벌써 작년부터 제가 쭉 생각해왔고 올해도 제가 솔직히 그 대면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정말 못하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다시 또 해서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찾는 게 제 목표고 그래서 예.